1521년 파나마의 낯선 밀림에서 고군분투 중이던 행정관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의 친척 동생이었던 에르난 코르테스가 겨우 600명의 스페인 병력으로 아즈텍을 정복하고 총독이 되어 보물을 쓸어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신대륙에 왔던 피사로에게는 눈이 뒤집힐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서 남쪽 미지의 대륙에 황금의 제국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었고 상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보력의 부재와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두 차례 원정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1532년 그는 스페인 왕의 공식적 허락을 얻어내고 180명의 병력을 새롭게 충원해 세 번째 출정을 떠났습니다. 피사로는 타이밍상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은 왕위 계승 문제로 내전이 발발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적자 출신의 아타우알파는 잉카 제국 북부 키토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이복형과 치열한 대전 끝에 막 승리를 거둔 후였습니다. 새로운 왕은 수도 쿠스코에서 500km나 떨어진 카아마르카 성체에서 휴양 중이었습니다. 승리의 도치에 있던 아타우알파는 6,000명이 넘는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거만하고 안일한 태도로 정체불명 이방인들을 맞이했습니다. 피사로는 총과 대포, 기병을 건물 안에 숨겨놓은 채 왕의 행차를 맞이했고 천둥소리와 화염을 내뿜으며 기병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호위병들은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바빴고 손쉽게 황제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로가 된 왕은 자신의 몸값으로 12평 정도의 방안을 2달에 걸쳐 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각 지역에서 금은 장식품과 보물들이 속속 도착했고 이들을 모조리 녹여 금괴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80kg에 이르는 황금 가마를 포함해 금 5,000kg 정도를 챙겼으며 현 시세로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시간이 흐르자 잉카 대군에 포위당할 거란 두려움에 휩싸였고 왕을 우상숭배 제목으로 교살령에 처했습니다. 피사로는 남쪽으로 3개월간의 진군 끝에 수도 쿠스코에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아타우알파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부족했고 쿠스코의 반대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잉카를 제국으로 발전시켰던 정보광 파차쿠치의 지세 때 만약 피사로가 침입했다면 지형적 한계와 일원화된 대군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전멸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페인 기록에 따르면 쿠스코의 최대 신전 코리칸차 안에는 태양신앙을 상징하는 황금 장식품과 700장의 순금판으로 벽 전체가 도배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신전의 정원은 황금 옥수수와 황금 감자, 황금꽃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쿠스코의 황금 작품들을 남김없이 못생긴 금괴로 주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전역에서 약탈한 전체 금의 양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잉카의 장군 루미냐우이는 아타우알파 왕이 처형당하자 무려 750톤에 이르는 금은 보화를 모아 에콰도르 난가나테스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겼다고 합니다. 1603년 가난한 스페인 남성 발베르데가 산맥의 원주민 여성과 결혼해 보물이 묻힌 곳을 전해 듣고 부자로 살다가 보물지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발베르데의 지도는 큰 관심을 불러 모았고 수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이에 낚여 엘도라도를 꿈꾸며 산맥을 헤매었습니다. 누군가 보물을 발견한 후 사라졌다 카더라와 같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잉카의 금은 보화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속 난파선입니다. 2007년 미국의 해저광물 탐사회사인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은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은밀하게 난파선을 수색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1804년 영국 해군의 공격으로 침몰된 스페인 난파선 메르세데스 안에는
무려 17톤에 이르는 금은주화로 가득 차 있었고, 오디세이는 철저한 기밀 작전을 통해 미국 마이애미로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화의 가치는 5억 달러, 하나로 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난파선의 소유권을 가진 스페인 정부와 주화가 제작되었던 페루 정부에서 동시에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오디세이는 패소하여 스페인 정부로 반환 판결이 내려졌고, 금은주화는 군용 항공기 2대에 실려 현재는 스페인 카트라에나 국립수중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화 대부분은 은화로, 이는 잉카와 아즈텍이 무제한의 금 창고가 아니었고 금 약탈은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잉카인들은 순금보다 금과 구리를 혼합한 합금, 툼바가를 주로 사용했으며 툼바가는 대부분 순도 70% 이하였습니다. 또한 산성 물질을 사용해 표면을 화학적으로 도금시키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실상 유물을 녹였을 때 기대보다 금의 양이 너무 적어 실망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더 이상 금 착취가 힘들어지자 대신 엄청난 매장량의 포토시 은강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16세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60%가 이곳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온주민들이 강제 노역 중 사고로 죽거나 은광석 재련 과정 중 다량의 수은에 중독되어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은 잉카 원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벼락부자가 사치와 향락에 순식간에 돈을 탕진하듯 산업 기반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인도의 이국적 향신료와 명나라의 비단, 도자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소비했습니다. 당시엔 통화량과 물가, 인플레에 대한 개념이 무지했기 때문에 은화 유통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서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끌어모아 만든 무저감대가 긴 사정거리와 기동성 높은 영국 드레이크의 함대에게 참패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빈곤한 해적의 섬나라였던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샤자한은 향신료를 팔아 챙긴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타지마할 묘와 아그라 요새를 건설할 수 있었고, 명나라는 은본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듯 잉카 제국의 금과 은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전 세계 세력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금의 제국이라 불렸던 잉카였지만 번쩍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녹여 근계로 주조되었기 때문에 정작 쿠스코에서 황금 유물을 구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대표 유물은 쿠스코 태양신앙을 상징하는 황금 원판 솔데솔레스입니다. 중앙에는 퓨마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태양의 축제 때 지배자의 가슴 장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외로 팔려나가 워싱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다가 작년에 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으로 반환되어 쿠스코 공식 인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잉카의 귀여운 알파카 라마 미니어처는 카파코차라 불리는 희생의식 때 사용된 부장품입니다. 일반 행사에는 주로 라마와 알파카를 제물로 바쳤으나 왕의 즉위식과 장례식, 인티라이미 동지축제에는 점령 지역들에서 차출된 수십 명의 어린이를 희생시켰습니다. 희생의식 때 사용된 여성 인형으로 긴 생머리에 머리가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엑스레이상 여러 겹의 금판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자를 쓴 남성 인형으로 귓볼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큰 귀는 귀족을 의미합니다. 잉카 제국은 의외로 1438년부터 1533년까지 10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했으며 그전에는 일종의 종국시대로 키토, 시칸, 치무, 파차카마, 친차, 이카, 쿠스코, 아이마라와 같은 지역 문화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안데스 고지대의 쿠스코 왕국은 1440년경 정보광 파차쿠티가 창카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빠른 속도로 주변 지역들을 점령해가면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투팍 잉카 유판키는 남미 최대의 금세공품 생산기지였던
북부 해안의 시칸과 치무 지역을 정복했으며 임진왜란 때 도공들을 모조리 끌고 갔던 것처럼 뛰어난 금세공 장인들을 쿠스코로 이주시켰습니다. 시칸과 치무의 동쪽 고지대에는 야나코차 금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에 따로 금강을 채굴했던 것은 아니지만 강 상류 개천 바닥에서 비교적 손쉽게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치무 문화의 중심 도시는 태양을 뜻하는 찬찬으로 1만 명이 넘는 금속공예 장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찬찬은 9개의 궁전과 사원, 주거지, 광장, 조수지로 구성되며 남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도시였습니다. 잉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황금 유물인 채식용 칼 투미는 사실 치무 왕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축제 때 제물용 나마의 목을 베거나 혹은 두개골 천공 수술에 사용되었습니다. 투미에 묘사된 남성 레이램프는 멀리서 보트를 타고 와 치무 왕국을 세운 신화 속 왕입니다. 그는 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새의 문양으로 흉갑이 만들어졌으며 왕관 또한 뾰족한 부리와 날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귀걸이에 꿈틀대는 뱀은 강렬한 태양빛을 나타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찬양하듯 양손으로 황금컵을 들어올리는 환상적 분위기의 부장품입니다. 손등과 팔뚝에는 전사와 종교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으며 치무의 장인들은 이미 타누스의 건틀릿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체 양식을 계승한 커다란 원형 귀걸이는 납땜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람바이크 지역의 시칸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람바이크에는 무려 250개에 이르는 벽돌 피라미드 잔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무덤들이 더 많은 고고하게 노다지 같은 곳입니다. 5세기경 모체 시대의 시판왕의 무덤과 10세기경 시칸왕의 무덤이 바로 이곳 람바이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30년간 시칸 문화를 연구해온 이주민 시마다는 피라미드 벽돌 잔해가 산처럼 거대한 바탕그란데 유적에서 7개의 황금 마스크와 부장품을 출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시칸의 왕은 45세 남성으로 젊은 여성 24명이 희생되어 함께 묻혔으며 일부 시신의 목은 잘려 있었습니다. 시칸왕은 황금 가면을 쓰고 거꾸로 앉아있는 독특한 자세였으며 바로 옆 두 젊은 여성은 분만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왕이 환생해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금 마스크는 진사가루와 인간의 피를 섞은 붉은색 안료로 칠해졌으며 물방울 코걸이와 원형 귀걸이, 레이저 빔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눈빛의 돌기로 치장되었습니다. 화려한 황금 깃털과 스팽글로 장식된 박쥐 왕관은 지배자의 막강한 권력을 시사합니다. 실린더 형태의 금관과 청록색 터키석이 박힌 정교한 문양의 원형 귀걸이입니다. 스펀딜러스 조개와 레이램프, 신성한 문양이 양각된 100개 이상의 화려한 황금컵과 왕의 가슴을 장식했던 흉갑, 황금 팔찌와 물결 문양의 코걸이 등 여러 부장품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나스카 토기를 본떠 만든 길쭉한 주둥이의 황금 물병은 제사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굴된 유물들을 제외하고 시칸과 치무의 국보급 작품들 대다수는 수세기 동안 세계 곳곳으로 유출되어 개인 소장 혹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의 부호가 소장하고 있는 시칸의 아틀라틀 황금 투석기는 나선형 문양과 제규어 손잡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통 팬플루트를 불고 있는 은재 조각상으로 수준 높은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엎드린 남성의 모자 안에는 코카잇 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로 사용된 얇은 일렉트럼 셔츠, 바다새가 새겨진 밴드형 왕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잉카의 북쪽 경계면에 위치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뛰어난 금세공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퀸바야 지역의 황금새 장신구는 비행기를 연상시키는 모습 때문에 외계 문명설의 단골 소재입니다. 퀸바야의 투미칼은 반인반수 상징들로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으며 챙이나 모자를 쓴 독특한 형태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남미 최북단 타이로나 지역에서는 노골적 장면을
황금 피규어로 제작했는데 반짝거리는 재질 때문에 에로틱 모체 토기보다도 수위가 훨씬 세게 느껴집니다. 유려한 곡선의 호리병 포포로는 코카잎 가루를 담던 용기로 길쭉한 막대 끝에 코카약을 찍어 먹었습니다. 제규어 포포로 약병으로 섬세한 묘사가 일품입니다. 뗏목을 타고와 왕국을 건국했던 레이램프의 신화를 묘사한 작품으로 추측되며 신비한 엘도라도가 연상되는 걸작입니다. 도들새김 금박으로 장렬하는 머리카락을 묘사한 아타후알파 태양 마스크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발견되었으며 티아나쿠 비라코차 신의 도상과 유사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황금 입상들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나비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모자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으나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